안녕하세요. 책 속에 담긴 지식을 저자에게 직접 들어보는 과학 책을 만나다의 엄지혜입니다. 대한민국의 5분의 1에 불과한 국토를 가진 한 나라가 있습니다. 게다가 척박한 사막만 있고 광물 자원 또한 희귀한 나라죠. 그리고 하루하루 전쟁의 공포 속에 놓여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조건만 듣는다면 빈국일 거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나라는 세계 3위의 지식자본 국가이자 벤처 강국, 또 창업 국가, 21세기 하이테크 산업의 선두 국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나라가 창조 경제의 발전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는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후츠파로 일어서라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충청도만한 면적에 인구는 770만에 불과한 나라입니다. 게다가 토지의 대부분이 사막이고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최고의 지식국가로 발전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지금의 발전을 이룩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저자는 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전기로 바닷물을 민물로 만들어냄으로써 마치 역류하는 강물처럼 바닷물을 육지로 밀어올리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주변이 적들로 둘러싸인 섬 아닌 섬나라에서 인터넷 보안 기술로 세계를 제패하고 사이버 영토를 장악한 나라. 사막 밑바닥 안반층에 물을 가두어 놓고 안에다 물고기를 길러 그 배설물이 섞인 물로 유기 농사를 짓는다는 발상도 자원 없는 이스라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특유의 상상력에서 비롯되었다. 바닷물을 민물로 만들고 사막에서 물고기를 기른다는 다소 엉뚱하면서 무모해 보이는 상상력을 실현한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이러한 정신이 있었기에 21세기 하이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정신의 실체를 이스라엘의 민족성, 즉 후츠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츠파는 안 된다는 답에 굴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후츠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후츠파는 도전이다. 현재에 도전하는 것이다. 국가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과감히 도전을 해야 한다. 후츠파 정신을 지니고 있는 이스라엘 청년들은 창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의 새로운 창업 투자의 31%가 이스라엘의 좁은 국토 안에서 이루어졌을 정도입니다. 청년 창업을 북돋우는 이스라엘의 사회적 분위기와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리더들이 갓 창업한 청년들의 멘토를 자청해 무보수로 봉사하는 이스라엘의 사회 분위기를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만일 벤처가 실패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두뇌를 필요로 하는 300여 개의 글로벌 기업 연구소에 취직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젊은이들은 두려움 없이 창업 전선으로 달려간다. 이스라엘 학교에서는 절대 문제의 답을 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나? 라며 논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주 흔한 광경이에요. 일단 질문을 받으면 아이들도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거나 새로운 질문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열정과 후츠파 정신이 만들어낸 성공 사례들은 우리 사회를 일깨워줄 신선한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이기도 한 창조 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저자는 이스라엘의 후츠파 정신을 통해 우리나라 창조 경제 발전에 있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나 마음을 열고 스스럼 없이 질문하는 사회. 남이 하는 일에도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위험은 인정해주고 그에 따른 실패에 나고자의 낙인을 찍지 않는 사회.
실패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오히려 그 경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도전을 격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통해 활력을 잃어가는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워야 할 것이다. 후츠파로 일어서라의 저자인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2차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작을 이 질문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후츠파가 과연 뭔가요? 후츠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뻔뻔하고 당돌함, 굉장히 네거티브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나 이 후츠파라는 단어 안에는 유대인들의 그 창의성을 북돋아주는 한 7가지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후츠파라는 그 7가지 정신이 담겨 있는 요소, 이것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창의적인 국민으로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다. 우리나라 국민성은 빨리빨리 하는 것처럼 후츠파, 뻔뻔하고 당돌할 정도로 도전하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제 성장 발전의 이 원동력이 후츠파라고 책에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요. 방금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꼽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제가 가보니까 정말 자원이라고는 거의 없는, 거의 전무한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리드하는 나라. 그래서 역시 자원이 없는 나라가 21세기를 리드하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그것을 이스라엘에서 찾아보고자 이스라엘에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와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이스라엘을 탐구하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한 대학에서 특허 관련 수익으로 10억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참 놀랐는데 이 산학의 연관성, 이 산학의 연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한국도 가장 많이 쫓아가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역시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두뇌 자원을 활용해야 되겠다.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과학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 개발된 과학기술을 반드시 산업화해서 경제로 연결시키는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오면은 그거를 반드시 산업화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OTT라고 하죠. Office of Technology Transfer. 기술을 산업으로 연결하는 그 오피스가 대학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학이 만들어 놓은 특허를 반드시 OTT를 통해서 전 세계로 뿌려나가는 그런 그 네트워크가 잘 돼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대학의 절반밖에 안 되는 히브리 대학, 이스라엘의 서울대학인데 거기에서 연간 특허 사용료로 매년 1조 원씩을 벌어들이는 그런 대학이 있고요. 이스라엘 전체 대학에서 연간 벌어들이는 그 특허료가 한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역시 자원이 없는 나라는 이렇게 경영하는 거야 라는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연간 강우량이 400mm밖에 안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막기후죠. 400mm밖에 안 되는 강우량이기 때문에 사막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물 관리를 가장 잘하는 나라로 만들어보자 해서 바닷물 1톤을 민물로 바꿔버리는데 우리는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냉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죠. 근데 바닷물 1톤을 민물로 만드는데 불과 1달러의 에너지만 가지고도 바꿔버리는 역삼투압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역시 과학기술로도 자원은 없지만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길을 분명히 보여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실패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이 창업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이 융자라는 돈은 아무리 많아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해서 실패하면은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은 정부가 창업 정책을 잘 펴서 성공한 사업자들이 많이 나왔고 그 성공한 사업자들이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 펀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투자 펀드가 너무 많아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투자 펀드를 받아서 창업을 합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투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창업의 젊은이들이 매진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공한 창업자들이 많은 벤처 캐피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투자라는 풀에서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말씀하신 중에 궁금해졌습니다. 이 벤처 캐피탈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창업하려는 젊은이들과 또 이들의 아이디어를 잘 살려주려는 이 투자자들이 연결이 잘 되고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나라도 정부가 그 퍼블릭 도메인에서 이제 투자를 해줬죠. 네. 근데 그거는 정부가 투자한 게 딱 2번밖에 없었고요. 그 2번 투자한 것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본다면은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네. 성공을 함으로 인해서 페이팔을 이베이에다가 팔면서 18억 불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 18억 불이라는 돈을 재투자를 해서 거기서 또 성공한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충청남북도만한 땅에 거의 10조 원 정도의 투자 풀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10조 원 정도의 투자 풀이 그냥 투자만 해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면서 단계별로 계속 그 체크를 해주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 아이디어를 쿠킹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세계로 나가게 되면은 그 나라의 네. 제도나 이런 부분을 계속 가이드를 해줌으로 인해서 성공률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투자 펀드들이 세계에서 약 35%가 이스라엘로 떨어지고 있고 그 많은 펀드를 가지고 젊은 아이들이 이제는 의사, 변호사보다는 창업하는 사람으로 성공하겠다. 그래서 의사, 변호사보다는 창업자들이 가장 존경받는 사회로 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일개 대학에서 매년 1조 원 이상의 그 특허료를 받게 되는 뭐 이런 사회가 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가진 고정관념일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나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테러나 전쟁 위협이 많으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이 글로벌 기업들이 지사를 이스라엘에다 많이 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워런 버핏 아시죠? 네, 네. 워런 버핏이 미국 외에다는 거의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에 이스라엘에다가 5조 원을 갑자기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땅에다 투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젊은이들의 두뇌에다 투자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정세는 굉장히 불안하고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환경이지만은 그런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젊은이들에서 어마어마한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혁신에다 투자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하지만은 정작 이스라엘 국민들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지하 벙커에다가 학교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학생들이 또는 그 직원 아이들이 그 지하 벙커로 와서 공부를 하고 8시간 일하던 사람들이 18시간씩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의 커스터머들은 언론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다고 아우성인데 자기 물건은 제때에 도착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전쟁과 실질적인 어떤 창의력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전쟁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도전하는 정신이 살아있다. 그래서 전 세계 포춘 100대 기업의 약 70%가 네네. 이스라엘의 연구소를 갖고 있습니다. 네. 후츠파 정신을 보니까 뭐 형식의 파괴나 또 도전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7가지 요소 중에서 네. 우리 한국의 우리 실정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어디 있을까요? 7가지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질문의 권리, 그다음에 learning from failure, 실패로부터의 교훈, 이 2가지라고 봅니다. 대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계속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는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찌된 일인지 묻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덮어버리는 거기서 어떤 창의력이나 상상력이 꺾이는 거 아니겠는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한번 낙오가 되면은 인생에서 영원히 낙오자 취급을 하는 그 문화 이 2가지를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사람이 사과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2사람이 사과를 서로 교환했어요. 그럼 그래도 한 사람당 사과를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러나 2사람이 아이디어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사람이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면은 1인당 2개씩을 갖게 되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란 게 바로
상상력을 많이 만들어내서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서 그 아이디어를 서로 많이 교환하는 것. 그럼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 저는 그게 토론이라고 봅니다. 그럼 많이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는 수단이 뭐냐? 그게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스라엘 교육은, 창의 교육은 토론과 질문으로 끝납니다.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적고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는 하나도 없고 질문을 던지고 토론을 시키고 거기서 많은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걸 서로 교환하는 것. 이게 교육의 전부다. 그래서 저는 후츠바 정신의 일곱 가지 중에서 정말 질문을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하는 것.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과감하게 시도를 하고 시도를 해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실패로 보지 않고 다음의 성공을 위한 징검다리로 보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럼 창조 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 후츠파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어떻게 지금 잘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 또 대안들의 후츠파 정신이 좀 포함되어 있나요? 저는 창조 경기도 일반 농사와 똑같다. 농사를 지으려면 우선 씨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씨앗이 떨어질 토양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창조 경제도 창조 경제의 씨앗이 필요하다. 근데 일반 농사는 벽씨를 구해다가 뿌리면 되지만 창조 경제는 그 씨앗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는 상상력에서 나온다. 우리의 상상력, 네. 풍부한 상상력이 과학기술하고 접목이 되면은 창조경제라는 좋은 씨앗이 만들어지고 이 씨앗이 어딘가 떨어져야 되는데 어디에 떨어져야 되느냐. 벽시는 땅에 떨어지듯이 아주 비옥한 디지털 토양에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ICT, 그래서 인터넷을 근간으로 한 디지털 토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시 씨앗과 토양이라는 관점에서는 창조경제의 성공 요인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후츠파 정신에 담겨 있는 그 요소들이 결국은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서 좋은 창조경제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 네. 그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후츠파 정신과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정신인 빨리빨리 정신, 이 두 가지가 섞인다면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창조 경제의 어떤 그 캐릭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미래 기둥이 될 젊은이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세계 수학 과학 경시대에서 우리는 1등 아니면 2등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23등, 25등 정도 하거든요. 저는 이걸 총과 총알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총과 좋은 총알이 있다 하더라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은 이 총알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더 좋은 총과 더 좋은 총알을 가지고 있지만은 왜 이스라엘보다도 우리가 더 혁신을 못하는가? 저는 방아쇠를 당기는 힘을 유대인들은 학생들은 가지고 있고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기는 힘을 못 가졌다. 그래서 우리의 좋은 총과 좋은 총알을 가지고 유대인보다 더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힘을 갖는 것.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겁없이 방아쇠를 당길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는 교육, 문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창업 생태계를 위한 금융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겁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2차관님 모시고 21세기 하이테크 산업의 선두국가로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성공 요인을 알아봤습니다. 그 성공 요인은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인 후츠파였습니다. 후츠파의 모험, 창의, 또 용기, 상상력 이 같은 것들의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창조 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해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발하고 놀라운 정보를 담고 있는 화제의 신간을 소개해드립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알려주는 새로운 발상의 비밀은 과연 뭘까요? 그리고 치매와 노화를 막기 위해선 50세부터 탄수화물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50세부터는 탄수화물을 끊어라. 노벨의학상을 받은 연구에 따르면 장수 유전자인 텔로미어가 인간의 수명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텔로미어의 단축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노화도 빨라지게 됩니다.
텔로미어의 단축 속도를 빠르게 하는 요인으로는 활성산소를 들 수 있는데요. 특히 50대가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50대의 몸은 탄수화물 대신 산소를 필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산소 시스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활성산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친절한 과학책. 과학의 논리로 일상의 비밀을 풀어낸 책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전혀 이상형이 아닌 이성에게 끌리는 경험을 하는데요. 이 현상에도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면역 체계를 가진 이성과 결합했을 때 보다 다양한 면역 체계를 가진 후손이 탄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이미지화되어 있는 이상형에서 벗어난 다른 이성에게 끌리기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발상의 비밀. 200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마스카와 도시히데와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생물학자 야마나카 시냐. 두 과학자들의 사고법과 인생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수학 실력은 뛰어났지만 기억력이 나빠 웬만한 것은 금방 잊고 말았던 마스카와 그는 기억해야 할 것들을 추상화시키는 자신만의 암기법을 고안해 이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야마나카는 실험을 하다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면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다르게 나온 결과에서 또 다른 원리를 발견해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후츠파로 일어서라라는 책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닌 선물 중 하나는 바로 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책이라는 의미는 우리 모두에서 쓰인 것을 책이라고 하는데요. 글을 쓴다는 것, 단순히 책을 쓰는 작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술을 창조하고 또 예술을 창작해내기 위해 기록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창조적인 생각을 기록으로 남겨서 자신만의 책을 만들어 본다면 미래를 위한 준비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